비판자는 내면의 평안과 행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적 비판자를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와줍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없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의 영혼은 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내적 비판자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우리의 일부이며 또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음속 비판자를 다루는 과정은 내면의 치유의 과정이며 더 깊은 영적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라 여러분, 율리안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게 나 자신이라는 것 아시나요? What? 우리의 타고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 비판자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렇게 우리를 늘상 괴롭게 했던 내적인 비난의 음성. 오늘은 우리들 안에 숨어있는 내적 비판자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안과 행복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딱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적 비판자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목소리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난하는 역할을 하는 자아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음속에 비판적이고 냉담한 음성이 있죠. 넌 늘 충분하지 못해. 넌 항상 이런 식이었어. 넌 결국 실패하고 말 거야. 저 같은 경우는 넌 아직 부족해. 더 성장해야 돼. 더 완벽히 준비되어야 해. 이런 마음속 비판자의 음성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비판자는 어떤 말을 주로 하나요? 마음속 비판자는 단순히 한 가지 성격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완벽주의자.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강요하며 결코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2. 비난자.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비난하여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3. 불안조장자.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과장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건설적인 행동을 막습니다. 4. 비교자. 더 나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5. 억압자.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위한 선택과 행동을 막고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신과 삶을 막아서고 영혼의 성장과 창의성, 내면의 평안함을 방해하고 깨뜨립니다. 사실 내적 비판자는 본래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린 시절 실수나 거절의 경험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이런 목소리가 생기곤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소리가 우리 내면에 차차 자리를 잡고 점점 과도해지다가 결국 나중에는 우리를 억누르는 존재가 되어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내적 비판자는 단순히 외부에서 타인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장하며 내면화한 목소리로 어린 시절의 교육과 경험들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나 교사의 비판적인 태도, 지나친 사회적 기대, 트라우마적 경험 등이 내적 비판자 형성에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넌 늘 왜 이렇게 느려? 라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면 이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나는 자연스러운 내 속도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식의 내적 비판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비판자는 처음에는 아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부모의 의도로 작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가 자라서도 이 목소리가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이것이 그 사람의 내면의 평안과 행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는 자라서도 그 목소리가 내면화되어 그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비판자의 목소리가 강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시할까요? 아니면 이 음성에 귀를 막고 모른 척하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적 비판자를 이해하고자 다가가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이 목소리의 본래의 의도와
그것이 형성되어 온 자신의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 마음속 비판자와 화해를 하고 내면을 회복하는 과정에는 알아차리기, 거리두기, 호기심 갖기, 대화 나누기, 통합하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 우리 내면에 있는 비판자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이 목소리가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거리두기. 내적 비판자의 목소리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안에 어떤 한 부분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 라고 담담히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호기심 갖기. 내적 비판자의 의도를 탐구합니다. 이 목소리는 본래 당신을 더 안전하게 하거나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작동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비판자를 다루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넷째, 대화 나누기. 내적 비판자의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어 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판자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을 제안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토의합니다. 예를 들어, 넌 실패할 거야 라는 목소리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로 바꿔보는 겁니다. 비인의적 기법을 활용해서 직접 대화를 해봐도 좋고요. 상상 속에서 대화를 진행해봐도 괜찮고, 아니면 글을 써가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보세요. 다섯 번째, 통합하기. 내적 비판자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온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이 부분이 더 이상 나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역할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에고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과정이 곧 소울 케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에고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에고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또 그 에고가 병적인 상태면 삶 속에 우리의 고유한 영혼이 빛을 발하며 드러나기란 더욱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생기, 평안은 자신만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죠. 이럴 때 우리는 소울 가이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전문적인 배움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해내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신의학이나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를 찾거나 때론 종교기관의 종교인들과 조언과 면담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죠. 물론 정신병리적인 증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 소견을 듣고 처치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고 있는 일반적인 범주에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소울 가이드와 함께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가족이라도 개인의 깊은 내적인 문제를 터놓고 마음의 작업을 해나가기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내면의 작업을 개인 혼자 해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곤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없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의 영혼은 늘 소울 가이드의 안내와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청할지 아니면 청하지 않고 그냥 혼자 해나갈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내적 비판자의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겠지만 분명 어려움과 곤란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소울 가이드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명상을 할 수도 있겠고 잠잠히 앉아 마음을 집중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소울 가이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 방식을 알려주거나 새로운 대안적인 길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소울풀 셀프 케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고 작업을 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내적인 비판자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것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나, 자존감과 에너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자존감과 내적인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둘, 창의성과 자신감이 증대됩니다. 새롭고 신선한 시도들을 막는 마음속 장애물들이 사라지면서 창의력과 자신감이 높아지죠. 셋, 감정적인 안정이 더해집니다.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더 평온한 상태, 곧 영혼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 삶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적 비판자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내적 비판자는 우리가 물리쳐야 할 내면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온 우리의 일부이며 또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를 억누르거나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목소리를 직면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본래의 의도에 따라 더욱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속 비판자를 다루는 과정은 자기 개발일 뿐 아니라 내면의 치유의 과정이며 더 깊은 영적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와 내적 여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혹시 내적인 비판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과 새로운 관계를 위한 첫 발을 떼보세요. 이 여정 가운데 더 자유로워지고 더 강인해지고 더불어 본래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아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들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이나 질문 모두 환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피스.